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5곳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갈수록 정신건강이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남부를 덮친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40명을 넘어섰습니다. K뮤지컬의 미국 시장 성공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가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시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 대선이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5곳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의 결과를 좌우할 6개의 경합주, 4천여 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그중 5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에서만 트럼프를 앞섰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오차 범위 내의 차이였지만 조지아와 네바다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를 훌쩍 넘어서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유권자 3명 중 2명 이상이 정치, 경제적인 변화를 갈망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달리 흑인과 히스패닉 등에서 지지율 약화를 겪고 있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들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으로 뉴욕 법원에 묶여 선거 유세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주말에는 법정과 가까운 뉴저지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돈을 많이 벌었고 그들의 군을 위해 돈을 낼 수 있다며 한국의 방위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주한미군의 숫자를 잘못 언급했습니다. We have 42,000 soldiers there. They pay us like nothing. I changed that. But now Biden, I understand, wants to break it.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2만 8천 명인 주한미군 숫자를 4만 명으로 잘못 언급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대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내외적인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경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매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타임스퀘어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6시경 보행자와 경찰로 가득 찬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1세 흑인 남성 시릴 데스티는 보도 위 걸음 보조기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선물 가게에서 걸어 나오는 2명의 여성에게 다가간 뒤 그중 1명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말 저녁인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던 시각에 어떠한 말다툼이나 이유 없이 한 뼘이 넘는 길이의 칼을 순식간에 휘둘렀습니다. 남성이 담배를 샀던 가게의 직원은 그가 해당 델리에 자주 찾아오는 단골이라고 말합니다. It's not normal. After like when he stops somebody, you have to run away from the cab. Oh, but this guy after when he's only one time, and he back to his chair, smoke a cigarette. People work in front of him. Too many people is rush hour. 피해 관광객은 인근 벨비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경은 데스틴을 폭행과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강도, 절도 미수, 무단 침입, 마약 관련 체포 등 총 14건의 전과가 있는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요커들은 묻지마 폭행, 이유 없는 칼부림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뉴욕시의 치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돼도 당일에 풀려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They perform crimes and they're in and out of jail the same day and then they do it again and people get angry because why are they free? 한편 뉴욕시경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의 4월 범죄율은 작년 동월 대비 4.9% 감소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약물 중독과 총기 폭력 등 각종 비극적 결말의 상당수는 정신건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갈수록 정신건강이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 서비스 기업 CBS 헬스와 모닝 컨설트가 미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성인 3명당 2명꼴로 자신 또는 가족, 가까운 지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포인트, 2020년에 비해서는 15%포인트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 10명당 8명에 가까운 77%의 성인들은 정신건강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임금,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혔는데 정신건강이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만큼 약물 중독과 총기 범죄, 극단적인 선택 등 각종 사회 문제들의 발생 원인이 정신건강 악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모들의 자녀 건강에 대한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더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신체 건강보다 정신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절반가량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관련 온라인 서비스와 대면 치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정신건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데에는 소셜미디어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4명꼴로 소셜미디어가 사회에 해를 끼쳤다고 믿고 있으며 절반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세계관과 정서 발달에 있어서 소셜미디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은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 소셜미디어의 알림 기능을 끄거나 사용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2,202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령과 성별, 인종, 종교, 교육 수준에 맞춰 온라인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에 대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40대 한인 양용 씨에게 총격을 가한 경관이 정신질환자에게 총격을 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경찰은 지난 2021년 3월 23일 올림픽 경찰서 문 밖에서 모조총을 휘두르던 정신질환자에게 총격을 가해 중상을 입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LA타임스는 LA 경찰국 대변인이 한인 양용 씨 사건의 경찰 보디캠 영상을 다음 달 중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는 묵묵부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주 연간 무력 사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경찰관이 총격을 가한 횟수는 2022년 31회에서 지난해 34회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LA타임스는 이 같은 통계는 다른 대도시보다 많은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매매를 일삼던 한인 운영 마사지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아칸소 지역 언론은 연방검찰이 지난 2022년 아칸소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던 한인 마사지 업소들을 적발해 이들에게 연방조직범죄법을 적용, 유죄를 시인한 한인은 징역 5년형의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FBI와 아칸소 지역경찰은 지난 2022년 7월 마사지 업소 3곳을 성매매, 돈 세탁 등의 혐의로 적발해 기소했습니다. 적발된 한인업주 4명은 이례적으로 연방조직범죄법 위반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FBI는 지난 2021년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개월간 수사 끝에 이들의 매춘 영업과 돈 세탁 혐의 등을 확인했으며 경찰과 공조해 마사지 업소 3곳에서 성매매 증거와 숨겨진 현금 2만 $1,000를 발견했습니다. 또 이들은 카지노에서 50만 달러 이상을 돈 세탁한 사실도 연방당국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당초 20일에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브라질 남부를 덮친 대홍수로 사망자가 140명을 넘어섰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생필품을 구하려는 주민들이 물에 잠긴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언제 비가 그칠지 알 수 없어 의약품 등을 최대한 챙깁니다. Pelo menos perdeu bens materiais, né? Pessoas que pagaram com a vida, né? Então a gente vai reconstruir novamente, com certeza. A gente é muito forte e a gente vai lutar para isso. 밤이 되면 전기가 끊긴 침수 지역에서 약탈까지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총으로 무장한 채 배와 제트스키를 타고 순찰을 돕니다. Motos aquáticas aí para poder dar essa resposta para a comunidade gaúcha. 수륙양용 장갑차까지 인명구조에 투입됐지만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브라질 대홍수의 사망자는 14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도 130명 이상, 이재민은 60만 명에 이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물에 빠지거나 고립된 동물을 구하는 일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물에 빠진 개를 구하기 위해 구조대원은 깊은 흙탕물 속에 몸을 던지고 지붕 위에 나흘간 고립됐던 말은 마취주사로 재워서 보트로 실어 나릅니다. 물난리 속에 죽은 줄 알았던 반려동물을 다시 만난 주인들은 기쁨의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번 대홍수 이후 구조된 동물은 10,000마리가 넘습니다. Então, se esses animais, se nós não encontrarmos as famílias desses animais, nós partiremos para uma terceira etapa, que é a adoção. 현지 기상 당국은 이번 주 다시 비가 예보돼 하천 수위가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혀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지금 동남아 지역은 반대입니다. 폭염에 가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정윤섭 기자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로 유명한 태국 피피섬. 최근 일부 호텔과 식당에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저수지가 텅 빌 정도로 몇 달째 이어진 가뭄 때문입니다. ต้องซื้อน้ำจากเอกชนเจ้าของบ่อบาดาลในราคาที่สูงถึงคิวละ150ถึง200 บาทค่ะ 바짝 말라버린 나무들, 태국의 대표적인 수출 과일인 두리안입니다. 과수원에 물을 대려면 역시 돈을 주고 사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คิวยาวเลยอะค่ะแล้วก็ใช้เงินด้วยนะคือถ้าเกิดชาวสวนรายไหนที่ไม่มีทุนในการจะซื้อน้ำก็ต้องปล่อยให้ต้นทุเรียนเหี่ยวแห้งไปค่ะ 부서진 교회와 건물 잔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50여 년 전 댐 건설로 수몰됐던 마을이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필리핀에선 이번 가뭄으로 농작물 등 피해 규모가 지금까지 59억 페소, 우리 돈 1,400억 원을 넘겼습니다. Hindi ka na makakapag-produce talaga ng matinong gulay at saka lugi-lugi yung mga nagpo-protest tapos matsetsempo pa sa presyo ng dahil wala nga sa 이어지는 가뭄에 태국에선 살아있는 고양이 대신 인형을 철창 안에 넣고 물을 뿌리는 전통 기우제까지 등장했습니다. 필리핀의 가톨릭 주교들은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특별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곳 태국은 세계 3위의 설탕 수출국입니다. 하지만 이번 가뭄으로 사탕수수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세계 설탕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의사를 사칭해 40억 원대 영주권 취득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미주 한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의 교환 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인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고 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 자녀의 미국 유학을 노려 A씨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용이하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A씨는 여러 학원을 운영하며 미국에 학생을 보낸 노하우로 영주권 취득 절차가 실제 진행됐다며 해외 투자 회사도 허위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재판 도중에도 자신은 미국 의사이고 외국계 회사 한국지사 대표라며 자료까지 냈으며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면서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을 영주권 취득 등에 사용했다고 하지만 개인 빚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증거가 있어 사기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토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외국 의료기기 회사에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200억 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여대생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숙사 출입을 금지당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의 프란시스카 이 씨는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여 후 다음날 기숙사 자물쇠가 바뀌어 들어갈 수 없었다며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대학 측은
시위대의 해산을 요구했는데 시위대가 응하지 않자 경찰 진압으로 학생들을 강제 해산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맡은 크리스틴 클라크 변호사는 대학의 기숙사도 뉴욕 내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다며 법원의 퇴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 14일 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기숙사 출입금지 관련 소송은 여러 명이 제기한 상태로 컬럼비아 대학 측은 학생들의 소송에도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상태입니다. 컬럼비아 대학 측은 최근 성명에서 학교 건물을 점거하는 등 극단적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정학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 학생들은 학교를 무단 점거했고 이에 캠퍼스에 출입할 권한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K-뮤지컬의 미국 시장 성공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가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시에서 펼쳐졌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산타모니카 더 브로드 스테이지에 뮤지컬 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뮤지컬 배우 카이의 월드 투어를 관람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번 공연은 지난 6일 뉴욕 맨해튼 카네기홀 무대의 뒤를 잇는 미국 투어의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뮤지컬 배우로서의 태도가 너무 진실하고 또 자기가 맡은 역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으로 몰입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한 공연을 한 3번에서 4번 봅니다. 샌디에고에서 4시간 걸려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이번 주말에 마더스데이 위켄드인데 오게 됐습니다. 카이는 이날 일부 공연에서 뮤지컬 캐츠,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등 세계적인 작품에 나오는 주요 곡들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소프라노 분야에서 권위 있는 명성을 쌓은 배우 캐런 팍스와 듀엣 무대를 통해 뮤지컬 팬들과 호흡을 나눴습니다. 저의 뮤지컬 음악들을 상당히 깊게 또 따뜻하게 이해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보람되고 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카이는 2부 무대에서 한국에서 창작한 뮤지컬 작품을 한국어로 선보였습니다. 카이는 K-팝 장르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K-뮤지컬 세계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직까지 뮤지컬 음악은 현지에 많이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공연은 화려한 무대 연출과 특수효과 없이 배우의 감정과 음악의 본질만으로 관람객들과 호흡했습니다. K-뮤지컬 배우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인기 하이킹 코스에 주차된 차량 절도 피해가 5년 사이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쉐리프국은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주차장 차량 내 귀중품 절도 신고가 5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앤젤레스 크레스트 국유림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크레센터 벨리지서에 따르면 하이킹 장소 주차장 포함 차량 절도는 지난 2022년 85건에서 2023년 105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2019년 20건과 비교해 5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도심에서 30분 이내 위치한 유명 하이킹 주차장 절도 피해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도심 인근 하이킹 장소에 차량을 주차할 때는 귀중품을 놓고 내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착취 또는 협박할 경우 최대 $10,000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뉴저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주상원 노동위원회는 이민 신분을 이유로 직원을 착취하거나 노동법 위반 사항 등을 고발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법안을 승인해 본회의로 보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이민 신분을 이유로 직원을 착취 또는 위협한 것으로 드러난 고용주는 첫 위반 때 최대 $1,000, 두 번째 위반은 최대 $5,000, 3회 이상 시에는 적발 때마다 $10,0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테레사 루이스 주 상원의원은 서류 미비 상태인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도 불법 체류 상태임을 당국에 알리겠다는 고용주의 위협으로 인해 침묵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루이스 주 상원 의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이민 신분이 당국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직장 내 불이에 대해 침묵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업체 허가 취소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 이민자 정의연합은 이 법안은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최대 $10,000의 벌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민자들이 두려움 없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려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뉴저지에는 44만 명의 불법 체류 이민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카고대 연구진에 따르면 불법 체류 근로자는 직장에서 차별과 착취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신용분석기관 트랜스유니온이 G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G세대의 재정적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G세대는 1995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젊은이들로 1980년에서 1994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의 뒤를 잇는 이들입니다. 이 세대는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시기 코로나19 팬데믹을 마주했고 밀레니얼 세대보다 더 많은 빚을 지는 이유는 물가와 생활비 상승 때문으로 주택 임대료부터 식료품비, 휘발유 가격 등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G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의 20대 시절에 비해 수입은 적고 부채가 많아져 신용카드 연체율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비단 G세대만의 고민은 아니지만 신용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좋은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